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인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과 더불어 특검 수사 상황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검찰총장은 어떤 검사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는 시기고 또 일반적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되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이제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뭐 명품백 사건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걸 부실 수사한 게 아니냐 하면서 현재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우 때는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이 임박했는데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죠.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면 예. 검찰 수뇌부들이 사의 표명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또 남부지검장, 또 동부지검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중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휘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검사장급 이상들은 거의 이제 정권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검사장이 임명이 되고 수뇌부의 지휘를 뭐 어떻게 보면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곳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게 현 정부 또 여권의 의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검찰 수뇌부랄지 검찰 일부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기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동부지검장도 사퇴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좀 남겼죠. 그래서 뭐 일종의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검찰 입장에서 뭐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단지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게 아니고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뭐 공수청, 중수청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제 검사들도 한 2,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럼 검사들의 어떤 신분은 어떻게 됐느냐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남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공수청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수사청으로 가느냐. 근데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너무나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전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개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검찰청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직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검사의 역할에서 마찬가지고 또 검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검사들은 상당히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좀 이루어질까요? 일단 뭐 여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이제 공소청, 이게 수사만 기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 그리고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수청이라고 중대범죄수사본부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중범죄 위주로 수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청 자체가 이제 폐지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 후보자는 뭐 협의하겠다 야당과 협의하겠다랄지 검찰청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죠. 해체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 해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게 해체고요. 예. 그렇지만 검찰의 어떤 기능을 공소 제기만 남겨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해체는 아니지만 일부 해체는 맞겠죠. 그래서 지금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온건하고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거 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추구하는 검찰 개혁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청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남는다고 하면 기소만 제기하는 이제 공소청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야권의 뭐 의견도 들어보고 한다고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일관성 있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소청으로 가게 되면 조직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검사라는 게 신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 검사 신분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소청이라는 것은 수사만 재개하고 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공소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떼어내면 기소하는 거, 그러니까 경찰 또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판을 담당하는 거, 공소를 유지하는 거, 그것만 남기 때문에 아마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다수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대수사청으로 갈 건데 또 이런 문제는 있죠. 중대수사청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규모를 어떻게 꾸려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또 중수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경찰이라는 또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중수청에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뭐 여러 가지 한정돼 있지만 그렇게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도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들이 검사로서 신분이 있지 않고 중수청에 또 그냥 수사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대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정리가 좀 돼야 하는데 예. 이걸 그냥 몇 개월 안에 이걸 그냥 뚝딱 법으로 해치우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멍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소환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특검이 네. 곧바로 이제 5일에 그럼 다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럼 그때는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무 첫 소환 일자부터 예. 신경전이 굉장히 벌이고 있잖아요. 뭐 9시에 나와라 했는데 10시에 나가고 예. 그다음에 뭐 현관으로 출석하라 하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예. 그다음에 조사 받고 나서도 다음 날 출석하라. 그러니까 7월 3일 이전에 출석하지 못한다. 그러다 이제 7월 5일 이후에 출석할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또 재판받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지난 29일 날인가요? 28일 날인가? 그날 조사를 받고 다음날 1시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조사받기는 약간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조사를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수사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이랄지 바로 출석을 하라고 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왜냐하면 조사 이전에 받았던 사람이랄지 이제 조사받고 나온 사람 그런 걸 전부 다 취합을 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좀 두면서 소환에 응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소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 특검의 의도는 되도록이면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에 구속돼갖고 기소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또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 그 전략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고 당기고는 싸움이 되는 거고, 예. 사실 뭐 오늘 출석하라는데 출석 안 했잖아요. 예. 그 결과적으로 특검이 이제 5일 날 9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오늘 출석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뭔가 약간 이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정도는 오늘 출석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5일 날 출석해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5일 이후였으니까 네. 5일 날 출석하겠다 이렇게 응하는 건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빨리빨리 수사해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싶어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이제 이게 바로 머리싸움과 기싸움에서 서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5일에 이제 소환 조사는 응하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혔는데 특검에서 재차 불응하면 마지막 단계를 취할 거다 이렇게 경고한 점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본인들이 5일 이후에 출석 소환 일자를 통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는 거죠. 그럼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예. 미룰 명분도 없고 5일에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죠. 근데 발부가 되든 발부가 되지 않든 일단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건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판사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 정도면 조사 불응이다. 그러니까 또 체포영장 발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사사건건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버티기 자체는 수사를 받으면서 어떤 인터벌을 둬야지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의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간파를 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특검은 수사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되도록 늦추려고 하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수사에 계속 빨리빨리 응하면 또 구속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늦추면서 전략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차 이제 특검 조사에서 오후에 조사자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게 이제 오전 조사에서 어떤 핵심 증거가 나와서 이에 당황하면서 이제 역으로 조사자를 문제 삼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증거가 나왔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문제 삼은 게 박창환 총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저지, 방해와 관련된 부분을 네. 조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아마 조사도 하기 전에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핵심 증거를 들이댔다 그건 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조사가 조금 앞에 네.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뭔가 증거를 들이대고 하면서 그랬다고 한다면 또 핵심 증거를 들이댔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네. 만약 조사 자체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자의 어떤 경력을 문제점을 삼았다고 한다면 네. 그건 핵심 증거를 들이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뭐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네. 특검서도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주고 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핵심 증거 나오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저 1차 조사 자체가 박창환 경찰 조사 말고 이제 다른 건에 있어서 그 전 조사 그러니까 오전에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핵심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오후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냐. 또 이제 뭐 그런 뭐 추론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 박창환 총경 말고 다른 사람이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쯤 이제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기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건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다. 체포영장과 예.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이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다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런가 하면 특검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방해 혐의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수사 자체가 이제 특검의 수사 자체는 소환하고 뭐 현관으로 와라. 그래서 조사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사할 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조사할 때. 그런데 일단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게 법적으로 문제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어떤 법적 윤리 이런 면에서는 또 이게 과도한다랄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한다랄지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하냐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변호인까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변호인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변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뭔가 문제를 삼는다랄지 이게 지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과도해버리면 이제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자, 특검이 또 조사를 한 게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이 강희구 전 실장이 계엄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걸 좀 들여다보려고 했을까요? 일단 뭐 헌재에서 지난 4월 4일 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탄핵할 때도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탄핵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네. 국무회의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무회의 자체가 한 5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40분 정도 한 것으로 작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아마 민정수석 김지현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어떤 국가 행위에는 사실 문서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랄지 국무위원들이 부서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이 회의록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문제가 된다 하니까 이 강희구 실장이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 이제 5분 했는데 한 40분 정도. 이제 5분 하면 사실은 국무회의가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탄핵이랄지 내란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서 아마 국무회의록을 좀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사실 이제 허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는 걸로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볼게요. 내일부터 이제 김건희 특검팀과 최상병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가장 먼저 들여다볼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 것은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16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부분은 상당히 수사가 진척이 많이 됐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수사가 거의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찰 검찰 다 완료가 됐죠. 예.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의 수사가 됐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것도 남부지검에서 거의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다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 일단 김건희 여사는 이전에 그 수사기관 조사할 때 소환 통보했는데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조사하면 끝날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건희 여사를 먼저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 내부 상황부터 특검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